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JMS 정명석의 사주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3주만 가지고 하는 거라 한계는 분명히 있을 듯 하고요. 시간은 뭐 정확한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배제하고 3주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넷플릭스를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받고 또 보면서 상당히 불편한 감도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만 의도 자체가 일단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불쾌하다는 감정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오히려 묻혀버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큐를 만드는데 취지를 좀 고려하고 다 같이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들이 끊임없이 지켜보고 해야지 다시는 이런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아니었죠. 보는 내내 저도 끝까지는 못 봤어요. 한 3편 보다가 만 것 같은데 불편해서 당분간 좀 불편해서 못 들어갈 것 같지만 일단은 초반부를 보았기 때문에 사건의 개요도 좀 알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아직 감옥에 그러니까 들어갔다 지금 현재로는 감옥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이제 감옥에 넣기 위한 투쟁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명석의 사주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명석은 을류년 김묘월 무술일에 태어난 남명이고 현재 79세입니다. 그리고 원국에는 일단은 3주만 봐서는 무재성이고요. 그죠? 무재성이고요. 그리고 무토 기준으로 을목은 정관, 그다음 유금은 상관이죠. 이거는 정관, 겁재, 비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행으로 보면은 토가 하나, 둘, 세 개, 그죠? 화가 여기 현재로는 없죠. 지장간에만 있죠. 그 다음에 토화, 금은 하나, 그죠? 근데 술도 금의 인자긴 하죠. 근데 원국으로 보면은 하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없죠. 무재성이고요. 목은 두 개, 천간지지가 관통하고 있죠. 이렇게 관통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사주는 정관이 연간에 우뚝 서 있는 걸로 봐서는 정관이 연간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공무원에서도 좀 국가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좀 국가적으로 좀 알려지는 인물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것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연간에 정관을 띄웠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정관이 문제는 유금이 앉아있기 때문에 절지위에 앉아있죠. 위태로운 을목이에요. 그럼 위태로운 을목인데 일단은 월지를 득했고요. 그죠? 월지를 득한 상태에서 이 을목이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화성분이 무지하게 필요하죠. 화를 써야지만 이 금으로부터 화를 지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가 없는 게 이제 이 사주에 언제든지 금에 의해서 목이 다칠 수 있는 구조고, 금에 의해서 목이 다친다는 건 이미 상관, 견관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일단은 정관이 떠 있는데 정관도 유금위에 절지 위에 앉아 있고 굉장히 약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묘목도, 을목에 뿌린 묘목도 이렇게 유수랍을 해버리면 가을 기운에 반방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금극목이 이루어져서 지지에서도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관 경관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로 있어야 되느냐? 결국에 목을 상관으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술중의 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술중의 정화가 있어야지 이 정관을 지킬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정관을 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글자가 있는 거죠. 근데 정화가 운에서 지장간이든 뭐 자수든 그런 임수든 그런 글자에 의해서 충을 받거나 합이 되면은 정화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상관경관이 그대로 돼버릴 수밖에 없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중 정화가 살아있어야지 상관경관의 상황은 안 벌어진다. 그리고 이 무토, 봄에 한가운데 봄에 무기토라는 땅 위에 딸랑 을목 하나 세웠다는 거는 너무 보잘것없는 관이라는 뜻도 돼요. 그쵸? 관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절지 위에 앉아있고 무기토가 같이 공유하는 이 을목이라는 건 굉장히 약간 작아 보이죠?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여기가 갑목 정도는 좀 있어줘야지 사람이 좀 더 멋지고 스케일이 큰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이 사람의 스케일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 정관이라는 것도 무토 입장에서는 무토는 인, 오, 술 삼합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 다음에 묘지, 욕지의 정관이기 때문에 욕정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관이긴 정관인데 뭔가 목욕스러운 정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관의 이미지하고는 목욕하고는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관을 정관답게 예쁘게 쓰기는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 몸으로 기토가 가지고 있는 이 관성을 합을 청해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묘술합 화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쵸? 묘술합 화기운을 만들어서 화가 굉장히 강해진 사주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가 강해진 데는 이 묘목이 굉장히 한 작용을 한 거죠. 묘목이라는 거는 봄처녀의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어리고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하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묘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젊은 어린 여자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늙은 노인이라는 술토에 끊임없이 젊고 싱싱한 여자들을 합을 해온다는 그런 뜻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서 화기가 강해져서 이 사람의 왕국을 세운 거죠. 왕국이 된데 이 묘목이 굉장한 힘을 발휘한 거예요. 목생화로서. 그죠? 목생화로서 화기를 굉장히 진작시켜서 무술을 강력하게 만들었고요. 그럴수록 무술이라는 땅을 더 수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됐죠. 굉장히 그죠? 화기운이 넘쳐서 화생토를 받은 토이기 때문에 수를 갈구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올 수가 있죠. 수에 대한 그런 갈구하는 마음은 결국 여자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젊고 어린 여자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몸으로 불러들여서 본인의 왕국을 세운 사주 그대로의 모습을 살아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이제 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회는 정관의 사회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거는 유술, 이 가을에 상관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무기는 상관성이다. 상관성은 결국 상관경관이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의 법인 거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묘목도 결코 이제 두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이 무기토에 있어서 무술에 기토까지 있는 이 사주에서는 을목은 참 좀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정관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므로 굉장히 상관경관의 기운이 강하다. 관도 약하기 때문에 내 상관으로 관을 쉽게 상관경관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화의 글자를 2개씩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죠. 도화의 글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유금이라는 상관은 기토라는 글자의 장생의 글자이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다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뿌리가 있고, 이것도 뿌리가 있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상관경관은 언제 일어나느냐? 천간에 신금이 올 때 상관경관이 일어난다. 그쵸?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이 정화가 잡힐 때니까, 정화가 잡히는 거는 신금, 신중에 임수한테 정임합 당하죠. 그 다음에 해 중에 임수한테 당하죠. 자 중에 개수와 정화에 당하죠. 그 다음 축 중에 개수한테 정화가 당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런 운의 상관경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일단은 신이 천간에 뜰 때가 항상 위험한 거고요. 상관경관이 일어나는 거고요. 지지에서도 신, 해, 자, 축, 그 다음 진도 해당되네요. 진 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진 중에 개수로 술 중에 정화가 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글자가 올 때 상관경관이 일어나고, 그죠?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상관경관으로 인해서. 그러면 운을 보면은 신해자축,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왔네요. 상관경관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왔죠. 그죠? 어렸을 때 재운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재운이 일찍 흐른다는 거는 세상에 빨리 눈을 뜨고 굉장히 눈치 빠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어릴 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천간에서는 이제 세운에서 신금 올 때마다 그런 상관경관의 상황은 더 많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능욕이, 이 사람 말로 사회적인 능욕이 이루어지는 거는 78세 때보다라고 예언을 했대요. 78세부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거는 예언이 아니에요. 사주에도 딱 나와 있잖아요. 사주에도 딱 상관경관이 딱 일어나는 78세. 작년 기점. 작년에 이민년이었죠? 이민년. 예. 작년 기점으로 그 메이플. 거기에 이제 피해자인 메이플이 나와서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죠. 근데 본인은 마치 사이비 규지처럼 예언가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도 아마도 사주를 공부했을 것 같고요. 사주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금이 뜰 때 정확히 상관경관이 일어나고요. 지지에서도 유축합이 일어나잖아요. 금성분이 유축합이 강해짐으로 인해서 상관경관이 매우 심하게 상관의 힘이 매우 세져서 경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신축대운부터는 거의 이제 이 사람 최후의 대운이 되었다. 이 넷플릭스를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수 있고 감옥에 다시 가서 더 이상 햇볕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운에 접어들었다는 건 너무 자명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근데 본인은 마치 이 사실을 예언해서 본인이 메시아처럼 행동을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예측했다는 건 제가 봐서는 이제 사주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술도 자체가 이미 약간 도인의 느낌이잖아요. 도인. 그리고 사람들이 신도들이 급격히 빨려들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이 사람의 모든 예언들이 굉장히 맞아떨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면서 그 뒤로는 밝은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가 어려웠던 거였죠. 의심을 거두고 나서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 멀고 귀 닫고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그 신도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사람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죠. 그 머리를 정말 잘못 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좋은 머리를 사회적인 어떤 발전이나, 그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썼더라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었을 텐데,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같은 사람 가지고도 세상에 악인으로 남느냐, 그죠? 지대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느냐는 본인의 판단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여자들을 향한 어떤 간절한 이끌림은 이 화생토 받은 이 토가 술을 맹렬히 찾는, 갈구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지로도 이 사주는 유금 올 때도 당연히 안 좋죠. 유금 올 때도 상관경관이 그냥 일어나죠. 유금 올 때도 굉장히 안 좋았죠. 유금 올 때도 개요대운에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 원인은 개수예요. 여자 때문에, 그죠? 여자로 인해서 상관경관이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여자로 인해서 상관경관의 유명세를 탈 수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대운도 보세요. 심, 유, 술, 상관국을 이뤘죠. 그러므로 이 묘라는 욕정관은 여지없이 파괴가 되었죠. 정관이 아주 몹쓸 모습으로 변질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축대운 이후로는 이 사람의 거의 말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좀 짧긴 한데 시간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3주만 푸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요.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